여러분의 영원한 경마 파트너 프로김명구, 항상 새벽 조교에서부터 4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최강 새벽 조교, 비교 거부, 막강 정보력.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챌린저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6년 1월 17일 일요경마 챌린저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경마장 얘기를 잠깐 하고 나갈까요? 영천경마장을 지금 영천경마장이 이제 딜레이가 됐잖아요. 네. 개장되는 게 딜레이가 됐는데 어제인가 그래서 영천경마장 그 공모전을 가졌대. 전 세계 한 100여 군데 그 공모전을 가져갖고 다음 주쯤에는 발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면하고 이제 건설 도면들이 있죠. 그런 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영천시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거의 영천경마장이 오픈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테마로 볼 때도 아마 지금 서울하고 부산, 제주하고는 틀리게 완벽한 경마 테마 파크로 만든 그런 경마공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존하는 경마 질보다는 조금 더 질이 높아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영천경마장에는 좀 실력 있는 조교사들, 기수들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마가 왜 제가 영천경마장 얘기를 꺼내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냐면은 대한민국 경마가 아무리 레이팅으로 해도 선진 경마로 바뀔 수 없는 거는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인간들, 사람들이 선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장난들 치고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뭐가 바뀌길 바랍니까? 윗대가리에서 아무리 바뀌라고 해도 안 바뀌는 거죠. 하루빨리 바뀌려면 모든 시스템이 좀 선진화돼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뭐요? 아예 그냥 시장을 오픈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국내 기수 조교사도 할 수 있고 외국 기수 조교사도 와갖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더 박진감 있고 아마 공정경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인데. 그거를 지금 조금씩 이제 다 늘려가는 거 아니에요? 조교사들도 그렇고 마주들도 그렇고 조금씩인데 이거를 조금씩 해갖고 안 돼. 그냥 확 열어버려야 됩니다. 몇십 명을 바꿔야 돼. 네, 확 열어버려서 실력이 안 되고 싸먹는 이런 마방들을 도태시켜버려야 돼요. 그냥 쏘지 못하게. 네. 몇 번씩 눌러놔도 못 들어오게끔. 그러면 장난질 없어지고 당연히 선진화 되는 겁니다. 이 얘기 오랜만에 얘기하고 가네 방송을. 그러게요. 자, 원래 서두에 이렇게 얘기들을 하나씩 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질 아니겠어요? 마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경주 프로 김명구님 먼저 메인 들어가고요. 7경주 이정원 위원, 허찬진 9경주로 메인 승부를 잡습니다. 프로 김명구 6, 이정원 7, 당근 허찬진 9, 9경주. 자, 화끈한 적중 만들어 볼 테니까 동참하시고 1경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라는 게 다 열심히 가서 터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누가 하나 뭐라고 안 그럽니다. 자기가 배팅한 말이 열심히 타서 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문제는 되는 말들 안 가게 만들어 놓고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안 가서 깨지고 이러니까 경마 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자꾸 마필들 능력은 도태되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사실 저희 방송만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고 모든 경마 팬들이 뭉치고 단합되고 예상가들도 단합되고 다 단합이 돼서 보이콧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사실은 빨리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사건 잘못 난 이후에 경마 팬들이 들고 일어났듯이 그렇게 들고 좀 일어나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전부 다. 자, 김명우 1경주 요리는 말. 자,
인코스의 일본마 초원에 참가는 직전에 뭐 춘철이가 뭐 종반에 이제 뭐 올라왔는데 글쎄 데뷔전 때는 이게 선행을 간 말이거든요. 근데 직접 뭐 스타트 능력은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었지만은 좀 전개는 좀 미숙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소속주에 월요일날 뭐 누리느라고 병합할 때 뭐 약간은 처지지만 이상이 없고 동방인사 아침하고 병합도 잘했고 거리도 지금 1000m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초원에 참가는 입상이 호기를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정훈요. 예, 데뷔 3전을 맡고 있는 3번 무한킬러는 이번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데뷔전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인기 1위까지로 이제 갔던 그 마필인데 당시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포화주로였거든요.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앞장을 깠습니다만 다른 마필들하고 약간 이제 경합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맥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직전 경주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작정을 하고 이제 추입 쪽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참았다가 올라오니까 데뷔전보다는 나은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앞에 갖다 대봤고 한 번은 이제 뒤에서 참아봤고 트립이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 연습까지 병행을 하면서 조교 강도도 충분히 올려놓은 만큼 데뷔 3전에는 확실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마필입니다. 네, 부대 설명 들어갑니다. 초원의 참가가 1강으로 보여지니까 뭐 무한킬러도 도전력이 있고 초록 열매도 도전력이 있을 거예요. 두 번 착승권 안에 왔고 지난번에는 스윕 트로피라든지 해답, 속도시나 이런 애들이 다 입상을 했고 허니 버터칩만 뻑을 때려놨어요. 말을 개같이 만들어놔갖고 말이 걸음도 안 나오게 바닥을 치게 만들어놨더라고. 네. 초록 열매가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한킬러랑 경쟁력, 2차권 경쟁력은 있고 제가 배당마 한두가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은 깜깜이로 주행검사를 받은 샤커만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06조 때 통과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8일 군번도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얘가 능력을 다 보이지 않았다라고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같이 뛰었던 마이더스라는 애는 데뷔전에서 총알같이 날라와서 그대로 꽂혀버렸습니다. 그 마이더스 네? 마이더스 로드. 네, 마이더스 로드하고 끝걸음이 약간 대등할 정도의 걸음을 저는 봤기 때문에 샤커맘은 뭔가 좀 능력을 다 오픈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냥 인기만 얘기하고 가도 되는데 이런 거는 얘기하면 사실 전문가용이거든요. 이런 거 샤커맘은.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은 설령 이번 경기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뭔가가 다 보여주지 않은 놈들은 뭔가가 차후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경주 1200국 6등급 마필들 13도에 접전으로 되겠습니다. 이정훈. 자, 2달 만에 출전을 하는 11번 드라마틱 데이를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직전에 이제 동천의 가이와 인기 2강으로 팔리면서 당일날 이 점배당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안쪽에서 이제 선입권의 자리를 잘 잡았는데 막판에 걸음이 안 나왔어요. 데뷔전 바닥에서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막상 앞에 붙이니까 뒤가 좀 약한 그런 약점을 이제 보여줬는데 또 하나 공교롭게도 이 김동수 기수가 인기만 많다면 참 지난주에도 또 이 컴플리트 위너 같은 것도 못 들어오기 시작을 하던데 산토끼는 3착으로 왔고요. 네, 어쨌든 뭐 57에 늘어난 부중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이제 500km가 넘는 말이기 때문에 부중에 민감하지 않고요. 2달 만에 나왔지만 조교 내용은 더 좋아졌어요. 군살도 많이 빠졌고 수요일날 발주 끊을 때도 상당히 빠른 이탈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팔릴 인기마들이 좀 여러 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처럼 그렇게 원사이드한 인기마로 저배당으로 팔리지는 않기 때문에 11번 드라마틱 데이를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부대 설명으로 요 말을 잠깐 설명하면은 지난번 경주 때 상태가 좀 안 좋았다고 써 있고 두 번째는 모래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곽 게이트는 모래 안 맞으면 뭐 더 잘 뜰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명훈. 자, 2번마 다이돌피는 이번에 문세영 기술을 이제 썼어요. 49조가 작년에 성적이 너무 구조에 비해서 형제망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올해 계획은 되는 기수들을 불러가지고 조교하고 승부를 시키는 그런 느낌 같아요. 제가 조교사라도 그렇고 지난주에 진영이 거인도 그래서 대가리 쳤고 블랙네오도 임기영 기수가 조교해가지고 대가리 쳤어요.
이것도 다이돌핀도 세영이 불러다가 이번에 그 직전 조교는 원래 이 49조가 조교를 조금 세게 하는 그런 집인데 뭐 스포도 안 타주고 이상하게 하더니 못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지 뭐 이번에는 세영이가 뭐 제대로 놔줬고 하자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참 나쁜 적이라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 부대 설명을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이종원 의원도 그렇고 프로 김명근님도 그렇고 평일날 조교들 보고 이종원은 금요일까지 보죠? 예, 그거 요게 지난번 이제 주말 조교 보는 사람한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요일날 뛰는데 토요일날 강습 보러 가고 힘을 다 빼버렸답니다. 신모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토요일 강습 보러 해갖고. 그건 뻑이지. 뻑이죠. 그 다음날 나오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뻑으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왜 제가 물어봤냐면 하도 기가 막혀갖고 물어봤더니 토요일날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조교에서 들어오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요? 니콜라라고. 하여튼 일요일날 뛰는 말 가지고 전날 그 생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마 그때 조교 예상지를 보시면 찾아서 보시면 아마 일요일날 까만 점이 박혀 있을 겁니다. 모 사이트 가서 그 지난달 조교 내용 보면 나와요. 자, 어쨌든 전 배당만 하도 얘기하겠습니다. 9번 레이크 루이스가 되겠습니다. 주행 검사 받고 능력 부진, 또 재검 받고 지난번 능력 못 보였는데 골막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대기만 한 겁니다. 이번에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집이고 또 집 자체가. 지난주 플레이 불패 들어왔어요. 상경주 갑니다. 1200m 꼭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방송이 앞으로 좀 심오해질게요. 다른 방송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끔 심오하게끔 어차피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고 끝까지 가는 거라면은 전해전쟁이 갈 동안은 양쪽 위원님들은 새벽에 새벽 조교로 칼을 갈 거고 저는 그냥 그 누구도 저한테 안 되게끔 복귀로 갈 거예요. 제가 복귀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조교도 뭐 웬만하면 조교 관찰자들은 다 보는 거고. 근데 조교를 보고 복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1등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 생활들이 다 위축될 거예요. 저도 많이 위축돼요. 술도 줄여야 될 거고, 그죠? 월요일 하루 먹는 술 노는 시간도 이제 줄여야 될 거고. 운동도 또 해야 되고. 참 힘들어지네. 다른 생활이네. 원정도 좀 가야 되고. 다른 생활. 지금 매출이 떨어질수록 내 몸이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걸로 가야죠. 일단 조교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3개월 갑니다. 1200m 그 5등급 핸디캡 11두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제가 아까 토요 경마에서 얘기했습니다. 기절 조풍을 에다가 풍홍으로 때렸는데 기절 조풍만 들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절하셨겠네. 네, 기절했죠. 기절했죠. 그 배당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기절 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이 승군한 말을 잘 안 봐요 원래 세게. 근데 이 말은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이게 최원준 기수가 기승했을 때 말이 예시장 제가 상태를 봤는데 진짜 기절 초풍할 정도로 늘어져서 나왔어요 말들이.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드디어 말답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제가 복귀도 떴고 말답게 나와서 이제 얘를 놓고 갔는데 여력이 있더라 이거죠. 모래 안 맞고 선행을 나가서가 아니고 여력이 있었어요. 이 페로비치가 타니까. 그래서 승본전이라도 점수를 좀 줍니다. 김명훈. 제가 할 말을 다 해볼게요. 그래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보는 말 7번마 티즈킹입니다. 김혜성 기수가 이번에 이제 저교를 잘 했고요. 롤링스타하고 병합담에서 잘 만들었는데 데뷔전 느낌이 워낙에 센 말이에요. 러너킨 뭐 3마신 다 돌리고 당대 챔피언이 그때 뭐 좀 덜 탈 때 이긴 말인데 직전에 이제 뭐 워낙에 제가 볼 때는 대가리도 팔리고 해서 그냥 믿어버렸는데 그때 서울 키너네가 추천하고 거의 이걸로 봤는데 앞에 가는 선두권 말들이 싸우면서 다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방해를 받았다고 봐야죠. 제 페이스를 유지를 못하고 그래서 거리는 늘어났지만 김혜성이 칼 가르는 만큼
7번만 티지킹 일단은 재밌게 보겠습니다. 예, 이종훈. 예, 저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던 그런 경주인데, 참 사대가 안 맞는 마필이에요. 방송에서도 좀 추천을 이제 드렸던 마필이고, 이제 4번 해누리입니다. 이건 이제 8월, 9월 달에 이제 박태준 기수 계승했을 때 나와요. 나오고 말도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11월 달 내리 2번을 제가 배당으로 추천을 드렸더니,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당을 터뜨렸습니다. 255.5배를요. 이번에 56이고 뭐 이제 티지킹 기절초풍 골드뮤직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양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 뛰고 우승했어도 좀 덜덜하게 팔릴 거예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한 결과는 또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뭐 56일에도 일단 말 자체도 너무 좋고 좀 팔리는 말들의 이제 그런 거리 경험도 없을 뿐더러 전개상의 변수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누리의 연투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얘는 이제 안에 박혀서 뛰면 더 뛰어요. 왜냐면 외곽으로 삐지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누가 못 나가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쪽에서 그 라인대로 그대로 타고 삐지지 못하게 하니까 걸음을 더 뽑아냈던 거죠. 네. 이번에도 안쪽에 막히면은 또 가능성이 있어요. 부진이 높다 하죠. 자, 4경주 갑니다. 1000m 꼭 5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김명훈. 저 직전에 말씀드렸던 7번마 서울킹이죠. 그때 인기 1, 2마 빠지고 3, 4위권 들어가고 이제 배당이 나왔는데 뭐 말은 제가 볼 때 11월 달부터 이제 살아난 것 같아요. 전력이 완전히 변화가 됐고 직전에 역시 취입으로 한 발을 썼고 이번에도 픽스타임하고 병합할 때 전혀 하적 없습니다. 부중만 지금 1.5가 늘어났고 제처리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편성 자체도 지금 빠른 말 있지만은 서울킹의 페이스들만 유지만 시켜서 타준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종훈. 예, 8번 갈색바람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1000m로 지금 거리를 내려왔는데 때마침 이제 조개 내용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 마필의 장점은 말이 좀 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좋은 말처럼 발이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관악대부가 뭐 선행을 나간다면 보내주고 이제 외곽에서 2선 붙일 수 있고요. 직전에는 이제 외곽 3선을 타면서 좀 거리 손실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최소한 외곽 2선이 이 보장이 되어 있는 전개에다가 조교 좋아졌고 거리까지 줄었기 때문에 여건 자체는 충분히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악대부입니다. 그 관악대부. 지난번에 이게 관악대부가 안 오면 안 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아주 그냥 껍데기를 싹 벗기더라고요. 그것도 근케라의 외곽에다 붙여놓고. 그러면 다른 놈들 같으면 그냥 거의 뻗어서 그냥 패대기로 꼴찌로 와야 되는데 그 힘을 쓰고도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다 마지막에 아웃카트인데 머리 깨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직전에 뭔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이번에 아마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관악대부가 왜 들어와야 되는 사연이 있었는지. 그래서 다승 경쟁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다승이 아니고 머리 치려고 뜨는 게 아니고 2차까지 오려고 그러는 2차까지 와야 되는 그 우승이 똑같으면 이제 2위 입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2차까지 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근케라가 그렇죠. 강대가리 아니야. 그러니까 강대가리 붙여서 뭐가 와야 되는 사연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이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디 근케라에다가 갖다 덮쳐서 하냐 이거지. 자, 부산 1경주 갑니다. 1200,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글쎄 전력상 출마감으로 팔릴 확률이 높은 말은 6번만 희망퀸이죠. 데뷔전 때 게이트를 극복을 하고 선행을 뽑아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토암살한테 따였어요. 이번에 성호정상이라는 마필하고 병합하는데 뭐 아주 여전히 하자가 없고 영근이가 직접 조교했고 편성을 보니까 별다리 뭐 이렇게 두려운 상대도 없고 거리만 지금 200m 늘어났는데 조교시의 뭐 느낌만 그대로 뭐 가미한다면은 충분히 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희망퀸요? 네. 이것만 생각하면 제가 이 옆에 있는 이정원 위원 아니 왜 저한테 왜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눈물이 나서 네, 저도 뭐라고는 안 그럴게. 또 18조 10마를 또 어디서 또 듣고 오셔가지고 또. 알았어. 날 맞췄는데. 아니 토함선을 이제 토스를 해주셨거든요. 원래 이제 그 녹음하기 전까지는 토함선의 희망퀸으로 이제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틀렸다 그거구나. 보고. 경윤이한테 갔죠 뭐 영광이 여기. 자, 이정원 위원. 자 12번 제너럴입니다. 이게 5월달 그 데뷔전 보면은 깡바닥에서 막판에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조교도 안 하고. 그러더니 이제 휴양을 갔는데 이 김호균 마주가 이제 제주에서 이제 목장을 하시는 이제 생산자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목장 가서 이제 좀 휴양을 더 하고 지금 그러고 좀 다시 올려보낸 것 같은데 뭐 주행 연습 때도 그렇고 재검 때도 그렇고 뭐 걸음 여유가 상당히 많았고 마체는 더 잘 발달돼가지고 돌아온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강편성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김정훈 기수가 기승을 해도 재검 때 걸음만 나와준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4 마이 드림이 되겠습니다. 1번 3착 퐁당이에요. 3착 당시에 파워컵스한테 진 거는 능력으로 진 게 아니고 정계로 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동복이 이 동자 들어가면요 일단 인기 많이 기승하면은 조심해야 돼요. 동복 동수 뭐 이렇게 동자 들어가잖아요. 동철이. 네. 동국도 마찬가지잖아. 동국 동철. 그러니까 다 인기 많이 불안하죠. 그냥 배당만 타면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교사는 동창. 네? 임동창. 또 뭐? 그다음에 가장 영리한 기수들은 조씨들이 영리해요. 조씨들이 가장 영리합니다. 문씨도 있어요. 자, 문씨는 영리하면서 좀 정직하고 좀 더 플러스 하면은 서울 오경주 갑니다.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 열레드 풀게이트 접종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이요. 자, 직전에도 이제 조교로는 약간의 변화를 보인 마필이 이제 한두가 있는데 10번 은빛 환입니다. 네, 좋아진 만큼 걸음의 변화도 좀 보여줬어요. 1000m보다는 1200이 낫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에 보면은 데뷔 때는 이제 그 출발이 상당히 늦었어요. 근데 이제 직전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와가지고 출발도 많이 보강이 됐고 또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뛰는 그런 끈기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교발이 먹히면서 힘도 붙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같이 나오는 해동청하고 병합 조교 잘해놨고 또 유승환 기수가 출발까지 한번 또 끊어놨기 때문에 늘어난 1200거리 직전에 비해서 더 좋은 경주력을 선보여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훈. 상당히 혼전 같아요. 인기만은 있지만 지금 1번마 어거스트 러쉬가 제 눈에 보일 정도니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재검 때 걸음이 일단 잡고 끝까지 가는데 거의 뭐 추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 공백기는 좀 있지만은 최근에 단거리 나오는 공백기는 말들 조심을 해야 돼요. 체중이 쪄서 나와도 이제 들어오곤 하는데 오늘 피코나이스하고 병합을 하는데 길게 타주는데도 전혀 뭐 지치는 게 없이 스피드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지금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작년에 매니머니 들어올 때가 이때가 무슨 대상경주였는데 그때도 이제 뭐 착순권 정도로 온바필이고 아무튼 편성은 좀 세지만은 조교 상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1번만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방송에서 예전에 데뷔 이전 때 제가 이 어거스트 러시에 그렇지. 대해서 설명을 그 뭐 기타 영화 제목이라고. 영화 제목 그 얘기하셨잖아요. 했을 거예요. 네. 말이 일단은 쉬었다 나와서 말이 변해서 온 건 사실이에요. 주행검사 여력이 너무 좋았고 자 정평술에서 어느 정도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캐라 그냥 위에 올라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흔들까봐. 부산 이경주 갑니다. 1300m고요. 국오군 7도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정훈. 자, 7번 스틸더 CY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제가 웬만해서는 이게 경주 볼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이렇게 쌍욕을 많이 안 하는데 직전에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가속 엔진을 좀 걱정했어요. 1300이라 쉽게 버틸 수 있을까? 이미 저는 뭐 스틸더 CY는 그냥 와 있는 마필이고 그런데 덜커덩 늪발을 하면서 4착을 딱 갖다 댔는데 참 그 전경주에 남아 돌았던 걸음을 감안하면은 참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자 이번에 서승훈 기수가 일로 왔고 이쿠는 지금 올송 넘버원에 가 있는데 뭐 지난번에 그 정도의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도 막판 걸음에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출발만 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와야 될 마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구가 문제인지 마방이 문제인지가 문제예요. 네? 뭐
스탠리 골로 보낸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입구를 나쁘게 보려고 그랬더니 마방이 이러니까 이게 어디 게 진짜인지 진땡인지 모르겠고 압도적인 인기마 같은 게 간혹 이래버리니까 입구에도 요 근래 또 장난치는 듯한 느낌이 아주 많이 들어. 많이 보여요. 아주 진짜 그냥 많이. 한 박자 덜컹 득발하고서 그냥 감아서 올리다가 착순되는 이런 스타일을 이용하고 있는데 페일 그래요. 위주를 뭐 지나가지고 경마라는 작사를 게 내더라고요. 경마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어떤 애는 안 그럴까요? 그걸 맞춰야지. 그렇죠. 제 복귀판 댁에 보면은 빨간 거로 몇 명 기수들하고 조교사들이 써 있어요. 그 책상에 그 한 명은 지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뉴질랜드 간에는 지웠죠. 이제. 바닷가로도 많이 해먹었는데 하여튼 기수들이 하는 게 있고 조교사가 또 지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근데 거의 지시로 하겠지. 그거를 간단히 크게 지가 한다는 글쎄요. 거는 요즘에는 예전 같지가 않죠. 각자 서울이나 부산으로 옮긴 애들 빼놓고는 아마 지시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에 입구가 서울에 있을 때는 먼저 와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삼착순건인데 어떡할까요? 예. 아는 놈이네. 뭐이들 경마이들 아는 놈이야. 아니 지금 국내 와가지고 지금 벌써 300씩이 넘었는데 그러면 모르면 이상한 거죠. 아는 애라고. 예, 아는 애죠. 김명우. 네, 아는 애 어떡할 거예요? 자, 시선 포착은 어찌됐든 뭐 인기마일 텐데 직전에 스틸더쇼와 같이 뛰었어요. 그리고 얘도 방해받았어요. 그때 나오다가 직선에서 태경이한테 상승 물결한테 방해를 받아가지고 계속 밀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요리조리 피한 것도 아니고 마필 가는 대로 이제 방해를 받으면서 들어왔는데 가버스트하고 병합할 때 뭐 하자도 없고요. 직접 외곽에서도 아주 좋은 능력을 발휘한 말이고 1300 뭐 영분이가 저기도 잘했고 그래서 시선포착은 일단은 뭐 수행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19조 말을 안 타는 기수들, 못 타는 기수들은 19조 말이 가면은 그냥 아주 갖다 들이다 비벼야 돼요. 이를 가라. 이를 갈고 뭐 김태형 기수는 뭐 그렇게 탔으면은 앞으로 19조 탈 일이 없는 거지 뭐. 그냥 오경환 기수가 2차 가서 못한 그런 집인데 그 시선 포착을 갖다 가려고 그랬으니 이건 뭐 탈 기회도 없을 거야 19조에 제가 볼 때. 자, 올소 넘버원이 승군전을 맞았는데 감량이 좋네. 일단 스틸 더 쇼와의 징카냐 아니면 올소 넘버원의 뒷방이냐 여기서 한번 신경 써 보면 되겠네요. 올소 넘버원 같은 경우는 이성재가 맘 놓고 들어오는 말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때 윤식 나갈 때 어깨 많이 받친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봤을 때. 맞아요. 1월 17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경주구리 1400 서울 메인 승부입니다. 중반부인데 요건 월요일날 이미 저는 항상 이제 꽂히면은 그냥 이건 이미 이제 또 레이팅 경주가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나버려요. 거의 월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확인 사살만 하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좋은 말이 지금 하나가 있고 아마도 인기만은 이게 아마 2번마 삼바 페스티벌이나 닭가시 기수니까 또 뭐 이거 빼놓고 뭐 약간씩 비슷하게 팔릴 것 같은데 이 말을 대가리로 지금 보는 건 아닙니다. 김명구가 이번에 아주 기수하고 호흡도 대단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이렇게까지 좋았었나 할 정도로 아무튼 엑기스예요. 그런 말을 한두 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보고 편성까지 딱 맞아야지 이렇게 힘을 실어드리죠. 지난주에 태산천지처럼 그런 게 아마 인기 순위에는 조금 안 들을 것 같지만 배당이 좋고 그런 말을 맨승무제가 항상 해요. 그게 이제 완전 고배당이면 뭐 더 터지긴 하지만 생이라서 많이 팔렸죠. 지난주는. 그래도 이번 경주도 그런 짭짤한 배당이 한번 프로가 제가 뭐 배당판을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인기 순위에 좀 덜 팔릴 수 있는 말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입상 확률이 높은 말 그 말을 놓고 한번 6경주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갑니다. 1400m하고 95등급 핸디캡 8두 단초 한점 정도입니다. 김영우. 글쎄 뭐 3번만 인더백은 지금 뭐 최근에 경주력이 뭐 워낙에 하죠. 직전에 한 5번째 따라가서 그냥 왔는데 지금 8마리 뛰는데 역시 편성이 너무 없습니다. 이번에 영광신하고 병합도 잘했고 아무튼 요즘 되는 말은 지금 영군이를 아주 전격적으로 다 태워주네요. 그래서
3번만 인더백, 뭐 동일거리 뭐 세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정. 나 이 국색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요. 진짜 나 정말 이거 11월 1일 날 제가 방송에서 이거 국색 말씀드렸고 11월 27일 날은 제가 또 이제 이쿠 탔을 때 이거 놓고 승부를 했던 말인데 지난번에 그 연말 대단합니다 진짜. 인기 꼴찌. 인기 꼴찌가 이게 대가리하고도. 제주마가 들어오는 빈도는 많은데 이게 부산 서울은 인기 꼴찌가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뭐 국색이 지난번 뛴 거름은 저는 그래요. 그 전에 좋게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지금 아주 뭐 인더백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팔리겠지만 직전만큼은 한 번 더 뛰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자 들어가는 애들이 그러니까요. 배당이 뭐 거의 산토키라든지 뭐 이 정도 돼야들 막 999가 돼야 환장하고들 하려고 하는데 고민스러워요 저도 진짜. 예전에도 내가 얘 무패대왕 500배짜리들 잡아놓고서도 내가 소수 때문에 흔들렸는데 어쨌거나 뭐 인더백은 강축이고 거기에 이제 국색이 지난번 보여준 거로 대끼리가 나올 텐데 배당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미스터 스펜딩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기상이라든지 도전력 있는 말들이 있는 가운데 국색이 어느 정도 팔려주느냐에 따라서 당일날 흐름 조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2016년 1월 17일 일요일 서울 7경주 1400 혼합 4등급 모두 14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서울 메인 승부입니다. 모처럼 만에 메인 승부가 연달아 나오네요. 서울 7경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부산 4경주까지 메인 승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아직도 그냥 우라가 치밀어요. 지난주 뭐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진짜 예상지 여러 번 집어 던지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승부처에 간발의 차로 1-3착이 많이 오는지. 그것도 서울 메인 승부는 갈색 전령이 그랬죠. 이 샴로커하고 빅파이브가 점배당 팔렸는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갈색 전령이다. 예. 끝났다고 봤는데 날라오더라고요. 한 마리가 블랙레오. 좋아요. 어쨌든 갈색 전령만 와줬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부산은 또 어떻습니까? 2주 만에 나왔던 3조 마방의 자유시대. 예. 진짜 마지막이다. 왔어요. 왔는데 무슨 또 해피 하나가 와서 초를 칩니다. 24배짜리 복승식만 24배짜리인데 보렐리가 와서 초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악연의 마필들과 그 악연을 끊어야 된다. 그게 갈색 전령이었고 서울에는 부산에는 자유시대였는데 결국은 그 악연을 못 끊고 악연을 이어가게 돼버렸어요. 물론 제가 언제 갈색 전령 자유시대를 또 추천드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악연을 제가 지난주에 끊고 다 털어내고 싶었는데 재수가 없었네요. 또 재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도요. 그런 마필이 몇 두가 있는데 이번 7경주 서울 메인 승부가 그런 갈색 전령과 흡사한 악연의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6년 1월 17일 일요일 부산 4경주 1300 혼합 4등급 모두 13두가 출전을 한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서울 7경주에 이어서 부산 4경주까지 연달아 메인 승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뭐 부산 지난주 메인 승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마지막 강승부에서 한 방으로 먹었기 때문에 좀 위안이 됐는데 좀 아쉬워요 진짜 자유시대는요 제가. 자 이번 부산 4경주 메인 승부는 지난번에 제가 노림수로 말씀을 드렸던 1번 테리어 테일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무적의 삼선을 제가 직전에 메인 승부 놓고 때렸던 대가리인데 얘가 또 나오고 있고 연승질주 나오고 있고 이런 관리마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하고 엮여도 먹을 배당이 나오는 그런 이 조교 우스마 한도를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1번, 9번, 12번 이런 말들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가 아니에요. 자, 직전에 제가 조교로 확실하게 빼드렸던 마필. 근데 이번에는 조교로 무조건 놓고 때릴 대가리 마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말이 완전히 지금 조교가 바뀌었어요.
컨디션 너무 좋고 원래 이말의 걸음발을 찾았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이정원의 관리마들에 잘 엮어서 서울 7경주에 이어서 부산 4경주 메인 승부까지도 확실하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갑니다. 1400m 4등급 핸디캡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뭐 위너스 글로리를 필두로 놓고 이제 어느 놈을 붙이느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정훈이요. 예. 위너스 글로리가 이제 인기 1위가 나오겠죠. 이제 51이고요. 저는 그래서 외곽에 7번 라운트로이를 놓고 갈 생각입니다. 직전에는 이제 그 공백이 있었죠. 거의 뭐 4개월 가까이 되는 그런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승을 이어갔던 말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렸는데 컨디션 자체가 좀 불안했죠. 조교 내용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으로 돌아오면서 마무리까지 문세영 교수가 신경 써놨고요. 뭐 출발 연습도 해놨고 39주의 외상마필 천행하고 병합까지 붙일 때도 상당히 좋은 그런 근성과 투지를 보여주면서 살아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운트로이의 서력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깜깜하네요. 이놓고 다 발릴 텐데 고만고만 해가지고 말들이 가기도 그러고 좀 인정하기도 그러고. 이를 얘기해요. 그럼 이에 대해서. 아니요, 이는 또 얘기하기 싫어요. 다카시 1번마 정상오름은 일단 기본적으로 1400을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선일보 따라가서. 근데 분명히 직전 느낌보다는 스피드감은 괜찮아요. 스포량도 조금 늘었고 관리사가 놔주는데도 오늘 또 뭐 상당히 괜찮하던데 아마 일본 게이트 요즘 뭐 잘 나가는 다카시가 한번 사력을 다해서 말모를 해준다면 직접 뭐 바닥권이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들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지난번에 껍데기를 너무 벗겨놓은 것도 사실이거든. 사실은 강자들 틈에서 이렇게 벗겨놓고 나와서 이 집이 또 강물도 팔리고 나서도 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집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안 요소는 있는데 컴플리트 위너가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즈면으로는 여기서는 단연 군계 일학입니다. 근데 하도 집이 또 게다가 또 동자 들어가고 동전 좀 그만 얘기하세요. 동전 좀 그만 얘기하세요. 그래도 사이즈가 50, 그렇죠. 51인데 설마 여기서 또 잘못될까요? 그러니까 현장 상태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하고 그래서 일단 사이즈로는 위다. 2016년 1월 17일 일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거리 1400 국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호선이 준비한 부산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도 메인 승부경주를 확실하게 원틀 막건으로 마무리했어요. 배당의 높낮이를 떠나서 한 방으로 제대로 힘을 줘서 때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메인 승부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중배당 막건에 때릴 수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또 고배당 막건에 때릴 수 있는 겁니다. 노리는 말이 나올 때. 자, 이번 부산 5경주는 인기 1, 2위권의 마필 한두를 칼을 대야 됩니다. 허찬진의 관리마예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상대들을 빡빡하게 만났기 때문에 인기마입니다만 눈물을 머금고 다음을 기약해야 될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인기 1, 2위권의 마필을 한두를 잘라내고 노림수 있는 마필들 3두만 딱 엮어서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메인 승부 경주에 이어서 바로 서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서울 부산 메인 승부 경주들 전부 원툴로 다 때려놨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연달아서 상황을 내고 중후반부 후반장으로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진의 부산 메인 5경주입니다. 2016년 1월 17일 일요일 서울 9경주입니다. 거리 1700 2등급 12대 접전 구도고 이번 서울 메인은 제가 나오기만 학소고대한 마필 한두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표가 뜬 것 동시에 바로 메인 승부를 그대로 센터링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얼마만큼 이빨을 갈고 노려야 될 정도의 마필이기 때문에 하면은 출마표를 본과 동시에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복승식과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상당한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공략을 합니다. 헛바람 잡아줄 인기말들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기마와 들어온다면 중배당 막건 한탕을 찍어 먹는 거고 인기마가 꺾어지면 곧바로 중고배당으로 이어지는 막건 조합을 메인 승부로 잡았기 때문에 중후반부 후반장의 상황 자체를 만들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1월 17일 부산 6경주 부산 프로의 메인 승부입니다. 상당히 일군 혼전이에요.
직전에 제가 4번만 위너스 마린을 놓고 때렸는데 1번만 하이파이브는 제가 11월 20일 날 메인 승부 대가리였어요. 근데 조교는 저한테 너무 못 뛰어가지고 정말 포기를 하고 버려버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위너스 마린하고 받치기만 해도 179배였는데 정말 아깝더군요. 고배당 맞고 놓쳐가지고 다 배당이었죠. 근데 이런 기본마들도 지금 나오고 또 나오고 이 말들이 아마 오바마 와일드러시가 인기마로 팔릴 소지는 다분하고 싶고죠. 이번에 시선 포착하고 병합하는데 목요일 조교까지 보니까 동영상으로 이제 부상권 보는데 뭐 아무튼 말이 잘 갈아놨더라고요. 근데 부진이 좀 높다는 거 여기 하나 이제 변수고 직전 잘 뛰었던 7번 5인 스폰지도 있지만 정말 기본마가 부산은 천지예요. 그 중에서 두 마리를 한꺼번에 갖고 갈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좋은 엑기스마를 한두. 요건 아나짜리입니다. 아나짜리 아예 넣고 가는 거예요. 육경주 배당만 한두를 넣고 철저하게 한번 분산 배팅을 해가지고 고배당까지 한번 999 막건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인기바가 빠져버리면 그런 게 왕왕 있죠. 그래서 현장까지 잘 상태 파악을 해가지고 육경주 배당으로 한번 꼭 적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스트인가요? 아니요, 식경주. 식경주. 1900 1등급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 일단 뭐 해마루를 필두로 해가지고 인기마들이 양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강력한 인기마로 팔리는 그 마필들의 틈새를 휘짓고 들어갈 마필 한두를 제가 찾았습니다. 3번 바다질주입니다. 이 편성을 제대로 지금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최근 들어서 완벽한 조교를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대대장이었습니다만 안 하던 병합까지 붙여줬고요. 그리고 최근 경주는 뭐 상대들이 좀 강했다기보다는 준비 상태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박우른 기수의 그 특유의 스파르크 조교가 나와줬고 말 자체도 뭐 그렇게 잡아 돌리는데도 여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찬스가 왔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훈. 자, 11번마 위닝핸디는 저 레이팅이 해마루하고 지금 동률이죠. 16점인데 부중만 지금 4.5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뭐 저교는 직전보다 더 강화시킨 저교로 놔줄 때 느낌도 여전히 하자고 없고 페로비치가 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역시 상위군 경주인 만큼 상금 보려고 더더욱 열심히 타는 것 같아요. 미국 기수들은 상위군 경주에서 11번 위닝핸디의 일단 능력을 좀 좋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 설명을 좀 하죠. 저도 바다질주를 조금 플러스 점수 좀 더 줍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1900까지니까 해마로도 경쟁력은 있어요. 요게 2000m 미만까지는 경쟁력은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상경주 때 외곽 감다 말아버렸던 그 자리가 딱 1800에서 1909 시점이거든요. 10월 18일 날 경주가. 그래서 경쟁력은 있고 여기서 만에 하나 식경주에 꽝 터진다. 왜냐면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불안하거든. 조금씩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꽝 터질 수 있는데 지금 한 7전 됐죠? 6전 됐나요? 들어온 지가. 박태준 기수가 계승했을 때 제가 한번 맞힌 적이 있는데 9구 터졌습니다. 그때. 강자예요. 유승환 기수를 태웠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복귀를 하니까 왠지 찜찜하다는 거. 이거는 오랜 동안 복귀를 하다 보면은 복귀를 해서 안 나오는 말입니다만 안 되는 말이지만 뭔가 경주를 찜찜하게 운영할 때 이때 좀 냄새가 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오랜 경험상. 그래서 기승기수도 좀 보니까 바꾼 것도 냄새가 좀 나고 그래서 호기가 터지면 구구가 터지면 그쪽이다. 자, 11경주 갑니다. 1200m고요. 국 4등급 핸디캡 8두 단촐한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김명훈이. 어쨌든 마지막 경주는 복수를 100%짜리 5번마 에이스 피닝을 뭐 인정을 하고 싶은 레이스예요. 월요일날 박태중에서 가면 놔줬는데 적어도 여전히 하자고 없고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말이죠. 선입으로 따라가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말인데 부중만 5.5만 늘었지 포인마고 어찌됐든 뭐 편성급 보니까 뭐 충분히 상승세는 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정훈. 네, 일반 베스트로드의 여력은 뭐 지난번에 엄청났습니다. 선방이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뭐 베스트로드가 워낙에 잘 뛴 그런 걸음이에요. 예, 그리고 직전에도 좀 조교가 너무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잘 뛴 거고 이번에는
직전하고 비교했을 때 조교량이라든지 조교 강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 자체가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연투 치는 데 있어서 화자 잡고 싶지 않은 마필입니다. 네. 이게 에이스 스피닝이 그냥 나가버리면 경주가 편안한데 오픈뱅크도 좀 발이 좀 빨라요 사실상. 네. 그래서 베스트로드가 지난번에 성광이를 제압했던 그 인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일쪽이 좀 우세를 보이겠고 경합이 일어날 경우는 아무래도 감량 좋은 컬러즈데이 승군전에 거리도 만만하고 안장도 든든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경주를 보니까 재밌는 경주들이 많고 붙어서 해볼 만한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중배당, 그 다음에 중고배당, 또 고배당 골고루 나올 그런 한 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까지 싹 다 맞췄으면 좋겠네요. 마치고 다음 주 경마팬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